프랑스 국대 인원 보고 키퍼 3, 수비 5, 윙백 4, 미드 6, 포워드 8, 총원 26 이상 점호 끝. 드디어 유로 2022 개막했습니다. 어차피 우승은 프랑스가 차지할까요? 비시즌에도 계속되는 프랑스 축구 현지 소식 함께 봅시다. La réaction des Français pour Euro 2020, c'est parti. 리그왕의 진심인 채널 주간 리그왕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저하고 독립은 태배제님이 계속 스케줄이 꼬여버려서 3주 만에 이제 찾아뵙게 됐는데 리그왕 총 결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좀 찝찝하네요. 네, 그래도 유로 2022 이 리그왕 총결산을 하기에는 너무 큰 이슈라서 저희가 요거를 빠뜨릴 수가 없네요. 네, 그렇죠. 저희 주간 리그왕 채널은 채널의 정체성을 살려서 유로 2020 기간 동안 프랑스 국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먼저 프랑스 스쿼드 명단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를 한 줄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프랑스는 강력하지만 F조는 더 강력하다. 디테일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랑스가 포르투갈, 독일, 헝가리와 함께 죽음의 조에 들어간 건 이미 여러 해축 기사에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러니 오늘은 프랑스 국대 스쿼드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봅시다. 좋습니다. 무려 르파리지앙에서 공개한 명단을 바탕으로 자료를 한번 봅시다. 먼저 가장 화제의 인물 2명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벤제마하고 라포르트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가 왜 화제가 되었는지 우선 살펴보죠. 먼저 벤제마부터 봅시다. 뭐니 뭐니 해도 이번 선수 선발의 핵심 한 명을 뽑으려면 벤제마의 국대 재승선이었죠. 발부에나 사건으로 유로 2016 이후에 안 뽑히다가 거의 5년 만에 프랑스 국대에 승선했습니다. 특별히 선발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기보다는 디디에 데샹이 아주 고심 끝에 프랑스 국대 마지막 퍼즐이라 할 수 있는 원탑 스트라이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벤제마를 뽑은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사실 데샹 감독이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는 선수는 뽑지 않겠다라고 해서 벤제마를 선발하지 않았다. 이었던 거고, 그리고 벤제마는 공개적으로 또 서운하다고 말하고 해서 쌍방간에 마음의 상처가 조금 있는 상태 아니었나요? 사실 그렇긴 한데 일단 현지 분위기상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는 듯합니다. 우선 데시앙이 자발적으로 뽑은 거고 벤제마 역시 뽑혀서 기쁜 마음으로 국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월드컵 우승팀 0골 공격수인 지루는 이제 서브 공격수가 되었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라포르트를 봐야겠죠. 맨시티의 주전 수비수인 라포르트가 스페인으로 귀화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데샹이 하도 안 뽑아줘서 라포르트가 스페인으로 귀화를 했고 이번 유로에서부터 스페인 주전 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라포르트는 좀 오래전부터 데샹에게 삐져 있었는데 요게 또 2019년에 라포르트가 부상을 당하면서 자신이 폼이 가장 좋을 때도 국대에 들어가지 못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라포르트의 귀화에 대해서 데샹이 뭐 라포르트의 선택을 존중한다. 그거 자기가 선택할 일이다. 뭐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도 라포르트가 약간 언플친 거. 그러니까 라포르트가 본인에게 몇 번 연락을 했는데 데샹이 대답이 없었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데샹이 반박을 했습니다. 라포르트 같은 수비수가 삐져서 라이벌 팀으로 가도 프랑스 국대 수비수가 넘쳐나긴 한다. 요런 모양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참 부럽네요. 화제 인물들을 살펴봤으니 이제 포지션별로 누가 디디에 데샹호에 탑승했는지 살펴봅시다. 군대식으로 말해보자면은 프랑스 국대 인원 보고 키퍼 3, 수비 5, 윙백 4, 미드 6, 포워드 8, 총원 26 이상 점호 끝 이렇게 되어 있군요. 네, 쉬어. 어쨌든 뭐 논산조교 어디 안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포지션별로 명단과 함께 주전 멤버를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키퍼는 요리스, 망당다, 매냥 이렇게 세 명이죠. 요리스가 부동의 주전일 거고 망당다가 늘 세컨드, 그리고 요즘 크고 있는 매냥이 서드입니다. 뭐 요리스는 말할 것도 없고 망당다도 종종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뭐 그럼 키퍼는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다음으로 수비를 한번 볼까요? 네, 수비는 중앙 수비에 바란, 킴펜베, 렁글레, 쿠르주마 그리고 쥘 쿤데 이렇게 뽑혔습니다. 여기서 쿤데가 깜짝 선발한 게 특기할 만하죠. 하지만 어차피 주전은 바란, 킴펜베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라포르트가 빠진 게 별로 아쉽지 않을 정도로 탄탄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좀 중요하죠. 윙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할머신 제가 보기에도 2018년도 월드컵도 그렇고 이번 조별 예선 경기 첫 경기에서도 그렇고 프랑스 윙백의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오버래핑 그리고 이들의 활동량 이런 게 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프랑스에는 아주 수준급인 윙백들이 많죠.
윙백에는 리카디뉴, 레오 드부아, 루카스 에르난데스, 벙정환 파바르 이렇게 있습니다. 월드컵처럼 에르난데스 파바르가 주전으로 양윙을 지킬 듯하네요. 그리고 요 둘은 또 19-20 챔스에서 우승한 바이른 미넨의 윙백 듀오이기도 합니다. 물론 결승 경기 주전으로 뛰진 않았죠. 네, 네, 뭐 어쨌든 키밍이죠. 네. 그쵸. 어쨌든 그래도 정말 수비진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드를 한번 봅시다. 또 사실 프랑스 하면은 늘 강력하고 창의적인 미드진이 자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명단만 말하면 더 이상 뭐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죠. 프랑스의 미드진은 캉테, 르마, 포그바, 라비오, 시소코, 톨리소입니다. 이 챔스 우승팀의 첼시의 캉테, 라리가 우승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르마, 그리고 유로파 준우승팀이죠. 음. 맨유의 포그바, 그리고 유벤투스의 라비오, 미넨의 톨리소 이렇게 있죠. 토트넘의 시소코가 제일 약해 보일 정도니까 말 다 했는 거죠. 네, 뭐 첫 경기를 보니까 캉테, 포그바, 라비오 이렇게 셋이 안정적으로 중원을 장악하는 게 딱 눈으로 보일 정도더라고요. 자, 그러면 역시 가장 핫한 포지션이죠. 포워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포워드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명단만 간단히 보고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격은 벤 예데르, 벤제마, 코만, 우스만 덴벨레, 지루, 그리에즈만, 음바페, 그리고 마르쿠스 티랑입니다. 이 참고로 이 티랑이 그 옛날 수비수 티랑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승선하면서 또 깜짝 선발로 평가되고 있죠. 공격수는 뭐 진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독일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음바페가 좀 사기예요. 진짜 사기인데 무슨 상대가 독일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조기 축구팀처럼 만들어 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혼자 취소된 공격 포인트만 1골 1어시가 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음바페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요런 음바페의 물오른 활약을 한번 지켜보는 거, 요것도 유로 2020의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로 2020 프랑스 국대 스쿼드 명단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번 스쿼드에 대한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번 선발 26명에서 이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앙토니 마르시알의 탈락이었습니다. 이게 잔부상으로 결국은 안 뽑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스티븐 은존지와 주목받고 있는 카마빈가 역시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알의 맨디 역시 최근에 약간 기량이 저하한 듯한 이런 모습으로 뽑히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이변이랄 것도 없는 게 스쿼드에서 뺄 선수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뭐 신예라고 해서 카마빈가를 넣고 캉테를 빼고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발에 대해서 뭐 큰 이런 뭐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첫 경기가 있었는데 첫 경기 이후에 이제 현지 평가를 좀 보면 더 재밌는 게 공격진보다 수비와 미들에 훨씬 더 높은 평가를 줬더라고요. 그래요? 음바페, 벤제마, 그리즈만이 있는데 공격진보다 수비하고 미들에 높은 평가를 줬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바란과 포그바 라비오 요렇게 포그바 라비오 요렇게 이 세 명을 핵심 선수로 평가를 했고 반면에 공격진 그리에즈만, 벤제마, 음바페는 낮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뭐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게 독일이 한 골 넣고 프랑스가 이긴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평점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이렇게 스쿼드를 살펴보니까 프랑스의 다음 경기가 더더욱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네. 프랑스의 필드골이 또 터지면 또 더 재밌어지겠죠. 요런 강력한 멤버들을 어떻게 조화시켜서 경기를 풀어나갈지 그리고 우승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지켜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도 르파리장에서 좋은 자료 가져와 가지고 프랑스 국대 스쿼드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 중에 유로 2020 관련해서 프랑스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가 현지에서 직접 자료를 조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